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수집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수집비의 괴명, 괴상, 교훈, 연관가수, 대표곡, 그 가수의 운세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집비의 6개 효사 중에서 초효, 2효, 3효 세 효에 대한 효사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괴상을 설명드릴 때 수집비는 하괴는 땅을 상징하는 곤, 상괴는 물을 상징하는 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아래는 땅이고 위는 물이니 땅은 물기를 제공하고 물은 물기를 따라가면서 땅을 윤택하게 해주니 서로 친밀하여 따르는 관계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초효, 2효, 3효에 대한 효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초효를 볼까요? 초육이죠, 그죠? 초육. 우리 글로 읽어보면 유부비지무구, 유부, 영부, 종래, 유타길,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유부비지무구, 유부, 영부, 유부, 영부, 종래, 유타길입니다. 자, 먼저 초육 효사 중에서 앞부분 유부비지 무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요? 유부비지 무구, 이 뜻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효사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믿음이 있는 것이 믿음이 있어 따르니 허물이 없다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하면 믿음이 있는 거죠, 그죠? 믿음이 있어 따르오니 허물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유부, 우리가 일전에 한번 배운 바가 있죠, 그죠? 이 유부라는 게 자주 나오는데, 유부, 우리말로 하면은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 이게 믿음이고 앞에 유가 있다는 거죠, 그죠? 믿음이 있답니다. 이 믿음이 있다는 유부라는 효사가 나오는 그 효상을 보면 반드시 양효가 중도를 차지하고 있을 경우에 유부라는 효사가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양효가 어디에 있죠? 9, 5에 보면은 물을 상징하는 감을 보면은 초효, 양효, 음효로 되어 있고,
그 양요가 중도를 차지하면서 육사와 친비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초육 효사의 유부라는 이 효사가 나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부란 효사가 나올 때는 반드시 그 괴상에 양요가 중도를 차지하고 아래에 음요를 깔고 있는 친비의 관계, 중도를 차지하고 친비의 관계에 있을 경우에 유부라는 효사를 사용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왕필. 우리 역학자 중에서는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죠. 그죠? 이 왕필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얘기했냐면요. 비복호선이란 말, 비복호선. 이걸 한자로 적어 볼까요? 비복호선. 비복호선이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비계와 복계는 선행하면은 좋다. 즉 비계와 복계는 선행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런 말을 썼습니다. 무슨 뜻이요 하니 이 비계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비계는 말 그대로 친밀하는 괴상을 가지고 있죠. 친밀하다는 괴의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 복은 회복한다는 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복한다는 괴의. 즉 친밀하고 회복한다는 것은 둘 다 좋은 일이죠. 그래서 비복호선이라는 말은 비계와 복계는 선행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초효는 길하고 상효는 모두 흉하게 나타납니다. 비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복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비계는 친밀함의 괴의를 가지고 있고 복계는 회복한다는 괴의를 가지고 있으니 이 친밀하고 회복한다는 이런 긍정적인 괴의를 가지고 있다면 선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초효가 길하고 상효는 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비괴의 상륙을 한번 볼까요? 실제로 비계의 상륙에 흉함이 나타나는 거 한번 볼까요? 비계의 상륙을 보면은 비지무수흉이라는 겁니다. 비지무수흉. 비지무수흉. 비계에 머리가 없으니 흉하다라는 그런 효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비계 같은 경우와 복계 같은 경우에는 초효는 길하고 상효는 흉하다는 비복호선이라는 말을 왕필이 쓴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계에서 이 초효는 바른 자리를 얻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초효 자리니까 양효가 와야죠. 그런데 음효가 왔습니다. 그래서 바른 자리가 아니죠. 두 번째는 유기가 음효입니다. 음효와 음효가 있으니까 친비 관계도 안 되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효가 허물이 없다는 이런 효사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비계의 괴의가 친밀하다. 그래서 따른다. 즉 친밀하고 따름의 괴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효가 바른 자리를 얻지도 못했고
친비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없다는 이런 좋은 효사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의 일을 가지고 효사를 영향을, 즉 괴의 이가 효사에 영향을 미치는 게 각 효가 가지는 특징보다는 더 광범위하고 넓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수, 괴시, 취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 한자는 적어 볼까요? 수, 괴, 시, 취, 이. 수, 괴, 시, 취입니다. 그래서 괴의 때에 따라서 뜻을 취한다. 즉 괴이가 무엇이냐가 효사를 결정하는데 더 높은 곳에서 더 광범위하게 효력을 미친다 하는 게 수괴시 치이라는 말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부, 비지, 무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믿음이 있어 따르니 허물이 없다 하는 효사의 첫 구절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구절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구절은 뭡니까? 유부영부 종래유타길입니다. 유부영부 종래유타길, 여기 있죠? 유부영부 종래유타길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믿음이 있어. 이 부는 술잔, 그 다음에 술을 담그는 또는 물을 담그는 항아리를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어 술잔에 술이 가득하니 종래, 끝내 의외의 일이 있어 길하다. 이 길하다는 부분이 여기에 나오죠, 그죠? 초유가 길하다는 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부영부를 먼저 한번 볼까요? 유부영부. 유부영부는 부는 조금만 이 부는 이 질그릇 쓰면 질그릇. 물이나 술을 담그는 질그릇입니다. 이 질그릇이니까 비어있을 때는 젓가락으로 그 질그릇을 두드려서 장단에 맞춰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하면 그 장자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장자가 초상집에서 두들겼던 그 술독이 바로 이 부입니다. 그래서 이 부는 물이나 술이 차 있을 때는 그 용도로 쓰이지만 술이나 물이 비었을 때는 젓가락을 두드려서 일종의 탁기 역할을 한 거죠. 장자에 보면 장자가 초상집에 두들겼다는 그 술독이 바로 이 부입니다. 이 부는 주역에서 세 군데 나옵니다. 세 군데. 세 곳에 등장합니다. 어디에 등장하느냐? 먼저 우리 수집이 초유에 등장했죠. 그죠? 수집이. 자, 그럼 수집이 수지비계의 초유에 등장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유부, 영부로 되어 있죠. 유부, 영부로 나옵니다. 두 번째는 감괴가 두 개 뭉쳐져 있는 중수감. 이건 상효도 물을 상징하는 감이고
하괴도 물을 상징하는 감입니다. 그래서 중수감괴라 그러죠. 이 중수감괴에서 보면은 감계육사의 용부라고 나옵니다. 용부. 그러니까 수지비의 초요의 부. 그 다음 감계육사의 부.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으로 불을 상징하는 리괴, 즉 중화리괴의 육삼에 나옵니다. 자, 위가 불을 상징하는 이괴, 아래도 불을 상징하는 이괴입니다. 그래서 중화리죠. 리괴입니다. 이게 리괴의 육삼회 고부라고 나와요. 고부. 두드린다는 고부입니다. 이거 제가 잘못 적었네. 그죠? 이 부자가 아니죠. 항아리 부자입니다. 항아리 부. 자, 이렇게 비계의 초유의 부, 그 다음에 감계 육사의 부, 그 다음에 리계 육삼의 부, 이렇게 주역에서는 이 부자가 세 곳이 나오는데 각각 이곳에 나옵니다. 그럼 이 부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 보시면은 먼저 비계 초유의 부자가 나온 것은 하괴는 땅을 상징하는 공괴입니다. 그죠? 공괴고 초유가 효변하면 어찌 되죠? 초유가 효변하면 이게 양으로 바뀌죠. 양으로 바뀌면 이게 무슨 괴로 바뀝니까? 땅을 상징하는 곤이 우레를 상징하는 진으로 바뀌죠. 진. 그 다음 감계육사를 보면 감계육사는 감계의 내호계라 그러면 2, 3, 4효를 가지고 만든 게 호계라 그랬죠. 요 2, 3, 4 2호, 3호, 4호 이 내호계를 보면 이게 또 진입니다. 우리를 상징하는 진이죠. 2호, 3호, 4호 양효, 음효니까요. 다음 중화리계를 보면은 6삼에 나옵니다. 6삼에. 자, 6삼에 나오면 6삼이 효변하면 어떻게 되죠? 효변하면 이게 양이 음으로 바뀌죠. 양이 음으로 바뀝니다. 양효가 음으로 바뀌죠. 그럼 초효, 2효, 3효의 하괴가 진으로 되죠. 우리를 상인 진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항아리를 상징하는, 즉 질그릇을 상징하는 그 효사는 그 효상에 반드시 진이라는 우리를 상징하는 진괴가 있어야 이 항아리 부자가, 즉 질그릇 부자가 쓰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이라는 괴는 물상에 질그릇이라는 물상이 들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우리 66페이지 물상 취상표를 보면 진괴에 질그릇이라는 물상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상에 있는 그 내용 하나하나도 그냥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다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초효의 마지막 부분, 종래유타길입니다. 종래유타길. 종래유타길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마침내 의외의 일이 생겨 길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종래유타길, 그러면 여기서 타는 무슨 뜻이냐면 의외의 일을 말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의외의 일, 즉 타인이라는 뜻이죠. 그죠? 타. 내가 아닌 타인 할 때 타자입니다. 그래서 의외의 일을 뜻합니다. 자역전에서 보면요. 자역전이라면 공자의 제자인 자하는 사람이 역을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역전을 만 걸 우리가 자역전이라고 합니다. 자역전에서는 이 타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은, 응하지 않는 효, 응하지 않는 효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응하지 않는 효. 자, 우리 초효와 응하지 않는 효는 어느 것이죠? 바로 육사죠. 하괴의 첫 번째 효, 상괴의 첫 번째 효로 서로 상응하는 효입니다. 그렇죠? 상응하는 효인데 육사와 초육은 응합니까? 서로 정응합니까? 정응하지 않습니까? 정응하지 않죠. 왜? 둘 다 음효이기 때문에 정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이 있어 술잔이 가득 차니 끝내 의외의 일이 생겨 길하다라고 교사가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 타가 응하지 않는 효를 자역전에서는 응하지 않는 효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이 타는 일반적으로 의외의 일, 저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는 일이죠. 그죠? 의외의 일일. 자, 여기 보면 초육과 상응하는 효는 육사입니다. 하지만 같은 음효이기 때문에 정응하지는 않죠. 하지만 믿음이 생겨 술잔을 가득 채우니 끝내 의외의 일이 생겨 길하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초육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 초육이 효변하면 어떻게 되죠? 초육이 효변하면은 하괴는 진이 되고,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릴 때 진이 돼서 이 부자라는 질그릇이 나왔죠. 그죠? 진이 되고 전체계를 보면은 지금은 수집이지만 이게 초요가 효변을 하면은 하괴는 진이 되니까 우레일상이 진입니다. 그래서 수상근이 되죠. 아니죠. 여기서 초요가 효변하면은 초요는 하는 진이 되니까 술의 준이 되죠. 술의 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초육과 육사가 정응하지 않지만 초육이 호변해서 음효가 양효로 되면은 초구와 육사는 정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효변하는 일은 여기서 어떻게 표시했냐면은 의외의 일로, 뜻밖의 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응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초육과 육사가 정응하니까 초육효사도 좋아질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육사는 왕의 자리에 있는 구호와 친비 관계입니다. 즉 양효를 받들고 있으니까, 가까이 있으면서 양효를 받들고 있으니까 친비의 관계죠.
육사가 구오와 친비 관계에 있으니 초육은 비록 구오와 아무 관계가 없지만 초육과 육사가 초육이 양유로 바뀌면서 육사와 정응을 하니까 초육은 육사와 관련을 맺었는데 육사가 구오를 받들고 있는 친비의 관계에 있으니까 결국 초효도 오효를 간접적으로 받들고 있는, 간접적으로 따르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 의열이 있어 길하다라고 하는 이 효사가 이렇게 해서 나온 것입니다. 즉 의의 소득이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초육 효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 초육 효사는 괴사와 상사의 범위 내에서, 즉 수지비의 상징성에 빗대어서 얘기를 하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결국 초육이 구오에 따르는, 즉 친밀하고 따른다는 상징성, 즉 괴를 초육이 얘기해 주고 있죠. 그죠? 친밀하니까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초육은 괴사에서 얘기했던, 즉 괴사에서 얘기하고 비계의 상징성에 해당하는 친밀, 따름, 즉 친밀하게 게 따른다는 부분을 초육 효사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음 이효입니다. 이효. 이효는 짧죠, 그죠? 유기 효사를 보면은 효사 내용이 아주 짧습니다. 6.2뿐만 아니고 6.3도 짧죠, 그죠? 자, 6.2를 한번 보죠. 6.2 효사를 보면 비지잔해 정길입니다. 우리말로 해석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안에서부터 따르고자 하니 고듬을 지키면 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네 안에서부터 따르니, 즉 마음으로부터 따르니 또는 안에서부터 따르니 고듬을 지키면 길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효사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보면 유기는, 자, 유기가 상응한 효는 뭐죠? 구오죠. 하계의 두 번째 효, 상효의 두 번째 호가 서로 정응합니다. 그리고 하계는 내부를 얘기하고 상괴는 외부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또는 하계는 안을 얘기하고 상계는 바깥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기는 지금 하괴니까 안에 있는 거죠. 내부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따르는 것이 됩니다. 즉 유기는 안으로부터 따르니 고듬을 지키면 길하다 하는 비지자네, 이 부분이, 자네라는 부분은 이 자자는 몸으로 붙어라는 뜻입니다. 몸으로 붙어. 그러니까 안으로부터, 즉 마음으로부터 비기 괴의가 친밀, 따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따르니 고듬을 지키면 길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유기는 바른 자리를 취했을 뿐만 아니고 구오와 서로 정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정도를 고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잃지 않는다고 그러죠. 이걸 물상으로 한번 볼까요? 이 물상으로 보면은, 자, 우리가
유기가, 우리가 지금 유기를 배우고 있으니까, 그죠? 유기가 효변하면 할괴는 뭐로 변하죠? 물을 상징하는 감개로 변하죠. 음료가 양으로 변하니까, 그죠? 이렇게 변합니다. 이게 물을 상징하는 감입니다. 감에는 무슨 물상이 있다 그랬죠? 고듬의 물상이 있어요. 고듬, 정. 이게 고듬이란 뜻입니다. 즉, 감의 물상에 고듬이라는 물상을 가지고 있으니 이 효사에 고듬을 지키면 길하다는 정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은 감개의 물상에서 나왔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지자네의 자네는 안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따르니, 비는 우리가 상징성이 친미 따름이니까, 그죠? 안으로부터 또는 마음으로부터 따르니 고듬을 지키면 길하다 라는 부분을 자네의 뜻과 그 다음 감의 물상에 있는 정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혼은 우리가 괴사나 상사를 볼 때 무엇에 해당이 될까요? 상징성 중에서 결국 유기도 구호를 따르는 것이 되죠. 그죠? 그래서 유기도 구호를 따르는 것이니까 유기효사도 결국은 친밀, 따름이라는 그 상징성의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은 6.3을 볼까요? 6.3. 6.3을 우리말로 읽어보면 비지비인이죠. 비지비인. 이걸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비가 계속 다 나오죠. 비가 다 따른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친밀해서 따른다는 얘기거든요. 친밀해서 따른다. 비지비인은 따르고자 하지만 따를 사람이 없답니다. 따르고자 하지만 따를 사람이 없다. 자, 여기서 비지비인을 볼 때요. 첫 번째, 이 비자는 지금의 아니비자입니다. 아니비자 뜻이 똑같습니다. 즉, 따르고자 하지만 따를 사람이 없다. 이런 호사가 해석되는 게 바로 이 비자는 이 비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이 6.3이 왜 따를 사람이 없는가 한번 볼까요? 먼저 6.3은 음효죠, 그죠? 음효인데 사묘자리니까 양효가 바른 자리인데 양효 자리에 음효가 왔습니다. 그 발음을 얻지 못했죠. 첫 번째. 두 번째, 6.3이 9.5를 따르고 싶어도 그 가운데 6.4 음효가 막고 있습니다. 제가 일진에 한번 설명드릴 때 같은 효끼리는 서로 배척을 하고 다른 효끼리는 서로 포용을 한다 했습니다. 사람이나 우리 괴에 있는 효나 똑같은 논리입니다. 6.3이 9.5를 따르고 싶지만 6.4가 중간에서 방해를 하기 때문에 9.5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또 6.3은 6이 음효와 6.4 음효, 즉 음효 한가운데 끼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더군다나 우리가 6.3을 공부하고 있으니 6.3이 효변하면 하괴는 어떻게 변합니까? 6.3이 변하면 음효가 양효로 바뀌죠. 그러면 음효, 양효가 됩니다. 그럼 이게 뭐죠? 산을 상징하는 간이 되죠. 간. 무슨 뜻이 있습니까? 무슨 물상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멈춘다는 물상이 있습니다. 멈춤.
6.3은 9.5를 따르고 싶은데 따를 방법이 없는 거죠. 왜? 첫째는 바른 자리에 있지 않고, 두 번째는 9.5를 따르고 싶어도 6.4가 중간에 음요가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래 위로 다 음요로 쌓여 있습니다. 더군다나 6.3이 효변하면 산을 상징하는 간이 되는데, 간에는 멈춤이라는 또 물상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6.3은 소인들, 즉 음요가 나타나는 소인배들 사이에 끼어서 꼼짝달싹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따르고자 하나 따를 사람이 없다라고 효사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들어갔어. 이번에는 괴상 전체기를 한번 볼까요? 6.3이 효변에서 아래 괴가 산을 상징하는 간이 되면은 전체계는 수산건이 되죠. 그죠? 수산건. 전체계는 하괴는 이렇게 되고, 그죠? 하괴는 간이 변했고, 전체계는 어떻게 변하나 보면 수산건이니까 이 수산건계가 됩니다. 수산건계라 그러면 건계. 자, 이 보시면은 하계는 똑같죠, 그죠? 똑같습니다. 왜? 6.3이 효변한 거니까요. 그리고 상계는 내려 괌입니다. 그래서 수산건계인데 이 건괴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나아가지 못한다는, 나아가기 어렵다는 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이걸 괴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아래에는 산이 있고 위에는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 물이 있는 거죠. 산 위에 있는 물은 물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얼어서 얼음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즉 산 위에 얼음이 얼어 있으니 나아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건계는 나아가기 어렵다는 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3은 하계만 보더라도 또 괴상만 보더라도 9.5를 따르고 싶으나 따를 방법이 없는데, 이 효변을 해가지고 전체계를 봤더니 전체계 자체에서도 나아가기 어렵다는 괴의를 가진 건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나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지비인이라는 이런 효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6.3 효사는 괴사의 범주 내에서 볼 때 따르고 싶기는 따르고 싶지만 따를 수 없는, 따르고 싶지만 따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정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요, 이요, 삼요에 대한 효사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효, 오효, 상효에 대한 효사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비기의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명심하고 반영해서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영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가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